안녕하세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 원문으로 읽기.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리스 메글로퐁티, 모리스 메글로퐁티, 퐁티의 개념, 신체 주제, 신체하고 연결선하고 주체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신체가 어떤 주체가 된다는 우리는 보통 그 인간의 정신이 주체라고 그렇게 여겨왔죠. 그런데 뽕띠는 신체가 주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건데 신체, 주체. 그러니까 주체로서의 신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거르 수시 거르가 신체, 바디죠. 바디, 수시 주체. 주체로서의 신체,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 그런 얘기입니다. 멸봉띠의 철학을 아주 간략하게 조금 개요를 얘기한다면 멸봉띠는 이제 후설의 현사학을 이어받는 그런 철학자죠. 멸봉띠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를 코키토를 나는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대체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 이분법, 정신과 육체의 그런 이분법에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 뽕띠의 철학을 대표하는 그런 그 문장이 Le monde est non pas ce que je pense, mais ce que je vis. 이때 v는 이제 vivre 살다 하는 그 동사인데 세계는 ce que je pense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뭐냐면 ce que je vis 내가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뽕띠의 철학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세계는 내 머릿속에서 구성한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겪고 보고 만지고 움직이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현실이다. 자, 메르뽕띠의 철학은 생각하는 의식보다 먼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몸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나는 몸을 가진 정신이 아니라 몸으로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다. 신체로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 신체, 몸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한 그런 철학자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세계와 만나는 통로다. 또 지각은 수동적 감각이 아니라 몸의 능동적 참여다. 또 세계는 머리로 구성한 관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현실이다. 습관과 도구는 내 몸을 확장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세계를 넓힌다. 인간은
세계 밖의 관객이 아니라 몸을 통해 세계 안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존재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뽕띠의 철학은. 결국 뽕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보고 있고 판단하기 전에 이미 느끼고 있으며 세계를 설명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다. 이제 그래서 그의 철학을 몸의 철학이다. 또 지각의 철학이다. 또 세계 내 존재의 철학이다. 또 살아있는 경험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자, 그래서 뽕띠 철학의 이제 주요 개념들 몇 개를 좀 열거하면은, 모리스 메로뽕띠는 현상학을 몸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이제 이것이 그 후설의 현상학과 좀 부혈되는 그런 점인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추상적인 사고가 아닌 신체적 체험에 근거함을 역설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그 개념이 이제 신체, 이것이 오늘 할 그 주제인데, 신체 주체라는 개념인데, 메갈로뽕띠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는 몸을 단순히 영혼이 담긴 물건이나 기계로 보지 않고, 이 개념은 몸은 세계를 관찰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세계를 느끼고 반응하는 주체다. 그래서 이제 신체 주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특징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으로 먼저 공간을 느끼고 사물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 건반을 보지 않고도 손가락의 그 위치를 찾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주체로서 신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의 우위, 프리모테 데라 백셉시옹, 지각. 그래서 그 뽕띠에는 그래서 이 지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는 모든 지적인 판단이나 과학적 사고보다 지각이 앞선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분석하기 전에 이미 몸으로 그것을 지각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몸으로 먼저 지각한다는 거죠. 이 지각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성적인 사회는 지각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2차적인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뽕띠는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회보다 그 지각이 먼저고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쉐어, 살인데, 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좀 어렵기도 한 개념인데, 그의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가장 독창적이고 난해한 개념이다.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양쪽을 모두 구성하고 있는 공통의 옷감, 공통의 장 같은 근원적 실제를 이 뽕띠는 그 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그 인간의 피부의 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그 주체와 대상의 이렇게 공통으로 포괄하는 그런 장, 그거를 지금 뽕띠는 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 교차라는 개념도 이 살과 연관돼서 중요한데, 키아스무, 교차. 내가 사물을 만질 때 동시에 사물이 나를 만지는 것과 같은 상호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점이다. 이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혁명적인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주체와 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사물을 만질 때 동시에 사물이 또 나를 만진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살이라는 개념을 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매성, 엉비규이때 명월뽕띠는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주체이면서 객체인 몸. 우리 신체는 굉장히 참 특이한 건데, 주체이면서 객체인 몸. 정신이면서 물질인 인간의 존재 양식을 애매성으로 정의한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굉장히 그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그 동양의 형이상과도 이렇게 통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갑니다. 철학적 태도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모호하고 풍부한 의미의 층위들을 인정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흑백 사이의 그 무한한 그 스펙트럼,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 세계, 그러니까 몽드 드 라 비, 이 개념도 그러니까 후기 뽕띠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과학적 공식이나 객관적 수치로 혼란하기 이전에 실제로 살아가며 느끼는 구체적인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뽕띠의 철학은 굉장히 그 실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실존주의 철학과도 어떻게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살아가며 느끼는 구체적인 세계, 이걸 다루는 거죠. 우리가 발을 딛고 숨쉬는 원초적이고 생생한 경험의 장을 의미한다. 생활세계라는 것이. 뭐 그 밖에도 중요 개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신체성, 세계의 존재, 이 세계의 존재, 하이데거도 이런 말을 쓰지만, 에트로몽도 세계의 존재, 세계,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계 내에서 세계에 이미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관람자로서 어떤 대상을 보듯이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고유한 신체, 뭐 가역성, 얽힘, 교차, 이런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참고로다가 그 근대 철학과 그 메르르-퐁띠의 사유를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조금 비교해 보면은 성격이 좀 잘 드러나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 인식의 중심이 근대 철학,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대표적인데, 그 근대 철학 뭐 그러니까 데카르트, 칸트, 뭐 헤겔 이런 쪽이죠. 인식의 중심이 이제 그때 순수 이성과 정신, 코키토로서의 인간이죠. 인식의 중심. 그런데 메르르-퐁띠 와서는 꼬르, 살아있는 신체가 인식의 중심이 된다는 거고, 또 신체, 몸의 정의. 근대 철학에서는 이제 몸이라는 것은 영혼의 도구이고, 뭐 펼쳐져 있는 그런 물질, 연장적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메르르-퐁띠는 신체를, 몸을 세계와 소통하는 주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세계와 나와의 그 관계. 그래서 이제 근대 철학에서는 이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메르르-퐁띠 와서는 살을 통해서 서로 엉켜 있고 교차한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대략 이렇게 뽕띠의 그 철학 세계를 잠깐 우리가 개관을 했고, 이제 다음은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신체 주체 거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주체, 그러니까 주체로서의 신체, 그러한 의미입니다. 메르르-퐁띠의 신체 주체는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주체죠. 라는 선언으로 요약된다. 이는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는 기존의 이분법을 뒤집는 혁명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몸을 통해 세계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세계를 살아낸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신체 주체의 그 핵심 내용을 몇 가지 보면은, 첫째로 도구로서의 몸이 아닌 존재로서의 몸,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거죠. 근대 철학에서 몸은 정신의 명령을 듣는 기계나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메르르-퐁띠는 몸이 곧 나라는 주체 그 자체라고 보았다. 고유신체, 거르 프로프르, 물리적 질량으로서의 몸이 아니라 내가 내부에서 느끼고 살아내는 나만의 몸을 의미한다. 또 체득된 주체,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으로 이미 세계 속에 존재하며 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의도성, 의도성 혹은 지향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엥땅시오날리테, 지향성. 이게 그 후스월의 현상학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 이제 그 지향성이죠. 그러니까 후스월은 이제 우리의 의식은
무언가를 이제 지향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의식뿐이 아니라 몸도 이렇게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의도성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의식에만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훗솔의 그 지향성이죠. 우리 몸에도 세상을 향한 주체적인 운동적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사적 대응하는 게 이제 그런 이해가 되는데, 뜨거운 곳에 손이 닿을 때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몸은 세계와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예, 지향성, 뭐 의도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내 몸은 가만히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붙잡거나 어딘가로 가려하거나 누군가를 바라보는 등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 뻗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몸의 지향성, 몸의 의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체로서 신체가 아니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세계의 통로, 레트오모, 이것은 이제 세계의 내 존재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세계의 내 존재. 신체 주체는 세계를 관찰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세계라는 무대에 의해서 직접 연기를 하는 배우와 같다. 뭐 카메라보다 뭐 관객이라고 하면 더 의미가 분명해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는 그냥 관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세계라는 무대에서 직접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다 이거예요. 그 세계인의 존재, 요것을 보통 이제 세계인의 존재 이렇게 하는데, 몸은 나와 세계가 만나는 접점이다. 우리는 몸이라는 창을 통해서만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세계는 우리 몸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 또 상호작용. 내가 사물을 만지는 순간 나 또한 사물에 의해 만져진다. 그게 상호작용이죠. 신체 주체는 세계와 분리된 섬이 아니라 세계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득된 기술과 습관. 그래서 그 신체의 그 습관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신체 주체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 습관이다. 몸의 기억. 우리가 타자를 칠 때 손가락이 글자 위치를 기억하는 것, 혹은 운전할 때 페달의 위치를 일일이 생각하지 않는 것 등은,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기능이다 이거죠. 몸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몸이 알아서 신체적 기능 영향이다. 그래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습관인데, 그 공간의 재구성, 이런 습관을 통해서 이제 공간이 재구성된다는 건데, 숙련된 장인에게 도구는 자신의 신체가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때의 주체는 의식의 영역을 넘어 도구와 세계까지 확장된다 이거죠. 이런 몸의 기억을 통해서 그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그 기능이 아주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뇌롤뽕띠의 그런 텍스트를 몇 구절 보겠습니다. 자, 몸은 대상이 아니라 나 자체이다. 그런 얘기인데, 뭐 앞에서 쭉 다 이렇게 개괄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는 그것을 뭐 확인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Je ne suis pas devant mon corps, je suis dans mon corps, ou plutôt je suis mon corps. Je ne suis pas devant mon corps. 나는 내 신체 앞에 있는 게 아니다. Je suis dans mon corps. 나는 내 신체 안에 있으며, ou plutôt 차라리 je suis mon corps. 나라는 것은 내 신체다. 내 몸이다. 자, 데카르트식 사고에서는 정신이 몸을 관찰하는 위치에 서 있지만 몽티는 이를 부정한다. 나는 내 몸을 도구처럼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세계를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 여기서 신체 주체는 나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방식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신체 주체다. 두 번째 인용문입니다. 여기 원문은 다 이 지각의 현상에 실려 있는 거죠. 지각의 현상은 뇌롤뽕띠 초기의 대표적인 저술이죠.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지각의 현상. 그래서 따로 출처를 적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 사물을 넘어선 살아있는 신체의 존재론. 이 문단은 내 몸의 외부에서 관찰되는 사물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며 신체 주체의 정의를 확립한다. 자, 먼저 좀 길으니까 번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속속들이 하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객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를 닮은 대상이며 바로 나 자신이다. 내 몸은 나 자신이다. 내 몸이 나에게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조금 아리까리한데 대체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 몸이 나에게 하나의 대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몸이 나와 무관한 물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계를 살아가는 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단순히 나의 신체가 단순히 연장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영능이자 어떤 활동의 장이며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의미의 통일체이기 때문이다.
나의 신체가 그렇다는 거죠.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메르봉띠에게 인간은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아니라 몸으로 세계 안에 던져져 있고 몸으로 세계를 지각하는 존재다. 뽕띠는 몸을 해부학적인 물질로 보는 시각을 거부하고 몸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슈프 이런 슈펑스 대신에 슈프 이런 말을 잘 쓰는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다. 내가 세계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내 몸은 세계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활동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원문 보겠습니다. Mon corps est un objet de part en part. 내 몸은 objet, 대상, 객체. de part en part, 속속들이 철저히 그건 objet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il est un objet qui me ressemble. 근데 그 objet, 그 대상은 나를 닮은 그런 대상이다. 아니, 차라리 il est moi-même.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 자신이다. Si mon corps peut être pour moi un objet, 만약 나의 신체가, 나의 몸이 나에게 어떤 대상일 수 있다면은 c'est parce que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Il est mon corps, 그것이 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c'est-à-dire une certaine puissance de faire, 그것은 나의 신체라는 것이, 나의 몸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영능, puissance, 능력, 어떤 능력이고, un certain champ d'action, 어떤 행동의 장, champ d'action, 그것이 이제 어떤 행동의 장이 되는 거고, il n'est pas un morceau de matière étendue. 그것은 펼쳐져 있는 어떤 그 물질의 조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장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뭐냐, une unité de sang qui se déploie dans le monde. 세계 속에 펼쳐진 unité de sens, 의미의 통일체 이기 때문이다. 말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와 얽혀있는 세계의 존재로서의 신체. être au monde죠. être au monde. 신체가 세계와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라 세계라는 옷감에 함께 짜여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자, 몸은 세계 속의 한 대상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우리의 수단이며 우리가 몸인 한에서의 세계의 존재이다. 우리는 세계가 하나의 구경거리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세계 속에 가담하고 있으며 오직 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의 세계를 가질 수 있다.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에, 몸은 세계 안에 놓인 사물이 아니다. 몸은 내가 세계를 만나고 이해하고 살아내는 방식이다. 나는 세계를 멀리서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몸을 통해 이미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관찰자는 대상을 멀리서 바라보지만 가담자는 그래서 가담자 그래서 앙가쉐라는 말인데 가담자는 그 안으로 뛰어든다. 그러니까 관객이 아니라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이제 배우가 되는 거죠. 뽕띠에는 인간의 의식이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상의 무게와 질감을 직접 느끼며 그 안에 깊이 앙크라시 박혀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 자, 그래서 이 뽕띠는 뭐 우리 신체에는 그 세계의 닫히다. 뭐 그런 말도 하죠. 자, 원문 보겠습니다. Le corps n'est pas un objet du monde. 몸은 신체는 세계 속의 한 대상이 아니라 il est notre moyen de communication avec lui. 그 세계와 소통하는 그 수단이다. L'être au monde en tant que nous sommes corps. En tant que nous sommes corps. 우리가 몸인 한에서 우리가 신체인 한에서 그것은 우리는 그 l'être au monde 세계 내 존재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내에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Nous ne sommes pas des spectateurs pour que le monde se déploierait comme un spectacle. 우리는 다만 그런 스펙타teur, 어떤 관람자, 관람자가 아니다. 뽑기. 그 관람자에게는 이제 세계는 se déploierait 펼쳐질 것이다. 어떤 하나의 스펙타클처럼 세계가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스펙타클처럼 펼쳐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그런 스펙타teur 관람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가 하나의 구경거리처럼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다. Nous sommes engagés dans le monde par notre corps. 우리는 우리의 신체에 의해서 세계 안에 engagé 돼 있다. 가담돼 있다. 그러니까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가담돼 있다. Et ce n'est que par lui que nous pouvons avoir un monde. 그래서 ce n'est que 느끄죠. 우리는 다만 lui 몸이죠. 여기서는 corps죠. 우리의 그 몸 신체를 통해서만 우리가 nous pouvons avoir un monde. 하나의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의 세계를 가질 수가 있다. 자,
마지막 한 문단 더 보겠습니다. 습관에 관한 건데 습관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신체 주체가 도구를 자기화하여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창조적 과정임을 보여주는 그런 문단입니다. 습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단인데 자, 습관은 손 안에 있는 알입니다. 손 안에 있는 알입니다. 그것은 오직 몸의 노력을 통해서만 주어지며 객관적인 언어로 분석될 수가 없다. 자동차 운전을 배운다는 것은 자동차 안에 자리 잡는 것이고 그 자동차를 우리 자신의 몸의 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 자동차를 우리 자신의 몸의 한 기관으로 만든다. 마치 우리의 내장이 있고 팔이 있고 뇌가 있고 이런 기관처럼 우리의 기관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것은 새로운 도구들을 자기 몸에 편입함으로써 우리의 세계의 존재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런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의 영능을 확장시키는 거죠.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습관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지식이다. 도구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도구를 외부 물체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몸의 가능성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결과 나의 몸은 확장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계도 함께 넓어진다. 자, 그리고 원문 보겠습니다. L'habitude est un savoir qui est dans la main. 습관은 qui est dans la main. 손 안에 있는 지식이다. 손 안에 있는 알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아는 것이죠. 몸으로 아는 거. 몸으로 터득한 그런 능력이죠. Qui ne se donne que par l'effort corporel et ne peut être traduit par un langage objectif. 그리고 그것은 습관은 ne se donne que 느끄죠. 다만 그 육체적 노력. 자, qui ne se donne que par l'effort corporel. 그것은 그 신체의 노력, 몸의 노력, 신체의 노력에 의해서만 그 습관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ne peut être traduit par un langage objectif. 어떤 객관적인 언어에 의해서는 그것이 이제 traduit, 번역될 수가 없다. 그 언어로다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apprendre à conduire une voiture. 그래서 conduire une voiture, 이제 운전하는 것을 이제 배운다는 거는 c'est s'installer dans la voiture. 그것은 그 자동차 안에 자신을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자동차 안에 자리 잡는 것이고, et faire de cette voiture un organe de notre corps propre.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인데, 또 그것은 그 자동차를 가지고 de cette voiture 뭘 만드냐면은 오르간, 기관이죠. 우리 몸의 기관. de notre propre corps. 우리 자신의 그런 신체의
하나의 기관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죠. 습관에 의해서. 아, c'est élargir notre être au monde par l'annexion de nouveaux instruments. 그것은 세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notre être,를 élargir, 확장시키는 것이다. 뭐에 의해서? annexion de nouveaux instruments. 새로운 도구와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도구를 편입함으로써 세계의 내 존재, 세계의 내 존재를 엘락시 확장시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메르봉띠의 첫 번째 개념, 철학 개념, 신체, 주체로서의 신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